근데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지금 30 얼마 안 됐다고 돼 있는데 진료 기간을 자세히 보면은 22년 12월 13일부터 23년 1월 6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하루치가 아니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12월 13일로 입력되어 오는 경우가 간혹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안 보면 기간 제대로 안 봤다 하면은 이거를 그냥 하루치로 지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되고 얘는 친절하게 이것도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줬어요. 실제로 보니까 수납 금액이 뭐 이렇게 얼마씩 하루에 이렇게 4번 나눠서 납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루치 주는 거랑 4일 이렇게 주는 거랑 공제금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 영수증 같은 경우는 일자별 만약에 이것만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일자별 금액을 요청하거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영수증 다시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영수증을 못 준다, 뭐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뭐 수납 금액 확인하거나 특약이면은 비급여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부 내역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보면 지금 비급여 부분 들어간 게 5만 원씩 이렇게 4번 있어요. 이게 보면은 주사료로 들어가 있거든요. 주사제 리포라제주라고 5만 원 비급여가 있어요. 이거 이제 4번 맞은 건데 이게 대표적인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갔을 때 맞는 주사 특약 중에 하나예요. 리포라제주. 그래서 뭐 주사제는 특약도 있고 또 기본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통증 주사나 영양제 같은 것들, 영양제도 우리가 해당 식약처가상에 해당되는 것만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영양제나 뭐 피로 건태나 이런 개선 자기를 좀 회복을 돕기 위해 맞는 것들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영양제들이나 이런 게 이제 보통 특약으로 들어가는데 특약, 주사제 특약은 우리가 재료대도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재료대가 만약에 있으면 이게 특약인지 아닌지도 봐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대표적인 주사 특약 중에 하나,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갔을 때. 이 사람 신경외과 갔네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일단은 이게 하루치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할게요. 12월 뭐 3일날 하루치 간 걸로. 얘는 그러면 아까 전에 보라질 줄 맞았어요. 맞았다고, 20만 원 맞았다고 가정하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병원은 의원이에요.
잘 가나요? 다 했어요? 방법 다 했어요? 네. 덜한 사람. 시작할까요? 아직 덜 했어요? 계산 중. 다 했어요? 해볼까요? 신기한 10만 원 한도. 얼마 줄까요? 이건 이제 많이 해서 알겠죠? 30만 원 한도는 19만 6,700원. 만원 공제하고. 실손? 에? 30만 원 한도 이제 신계약. 그러면 본인 부담이 얼마죠? 만 원이요. 만 원이면 30만 6,700원에서 이제 만 원 공제해야죠. 응, 응. 아,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실손. 이거 25만 원 한도로 하면 네, 실손 25만 원 한도로 생각하면 돼요. 25만 원, 네, 25만 원. 계정 실손은요? 23만 6천 6,300원. 23만? 23만 6,030원. 계산해볼까요?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럼 일단은 특약부터 계산해볼까요? 특약. 얘는 특약, 아까 주사제는 뭐라 했죠? 특약 2라고 했죠, 우리가. 네, 20만 원 이제 리포라제주 맞았다고 했고, 여기서 이제 공제, 기본 공제가 얘는 뭐가 더 크죠? 30%가 더 크죠? 2만 원 한 거랑 30%한 거랑 이제 공제해서 공제가 더 큰 금액으로 보상한다고 했으니까 30% 공제하면은 14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특약2는 14만 원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급여 부분은 얼마 지급해야 될까요? 9만 430원. 9만 6,030원.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 원 공제랑 10% 공제한 거랑 비교해서 더 큰 금액으로 보상하니까 이제 96,030원. 그리고 96,030원이랑 특약 14만 원이랑 이렇게 나눠서 나가겠죠.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특약은 이제 담보가 다 따로 있다 했으니까 특약대로 기본형대로 뭐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리고 유병자형 같은 경우는 얼마 지급할까요? 21만 690원. 네? 74,690원. 74,690원 나왔어요? 네. 안 나온 사람 다 나왔어요? 유병자형은 특약이 안 된다고 했죠, 보상이. 그러니까 20만 원 빼고 10만 6,700원에서 30% 공제가 더 크니까 30% 공제가 32,010원 정도 나오는데 이제 그 공제하고 빼면은 74,690원 나오는 걸로. 그리고 그 다음에 노후실손. 25만 5,460원. 20만 4천. 20만 4천. 20만 4천 360원. 뭐라고요? 저는 20만 4,360원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계산해볼까요? 계산해보면 일단은 얘는 이제 노후실손이니까 비급여에서 성공제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 비급여에서 3만 원 공제하고 70%한 금액이 비급여 이제 보상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11만 9천 원. 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급여는 10만 6,700원인데 이제 여기서 80% 공제가 들어가니까 80% 해서 8만 5,360원 이렇게 나오죠. 두 개 합해서 20만 4,360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리고 4세대. 4세대 상품은 우리 얼마 나오죠? 22만 5,360원. 22만 5,360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특약 먼저 계산해볼까요? 특약은 지금 20만 원이니까 얼마 주죠, 우리? 14만 원. 4만 원 지급을 하죠.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는
29. 20분 문제. 응. 85,360원 나왔어요? 네. 네.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은 10,000원 공제한 거랑 20%한 것 중에 20%가 공제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20% 공제하면은 85,360원 이렇게 보상이 되는 거고, 비급여는 이제 뭐 특약으로 빠지니까 따로 나가는 건 없고. 이해했어요? 네. 네. 잘하네요. 이제 한 4시부터는 2번 한번 해야 되겠어요. 2번 영수증을 이제 한번. 다음은 잘 안 눌린. 얘는 무슨 계약일까요? 보험기간이 20년 6월 14일이고, 이름이 보면 계정 실손이라고 약간 짐작이 되죠? 17년 이제 5월 17년도 2호 상품이니까. 여기 보면 특약도 이렇게 기본형, 뭐 급여, 기본형, 비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실손 의료비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25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병원 약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 실손이다 보니까 특약이 이 사람도 가입이 돼 있네요. 특약 1, 2, 3 이렇게 다 있죠. 도수치료, 체중격파 증식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 MRI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정 실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 돼요. 계산할 때. 수준이 좀 그런데 요즘에 모바일 접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요? 금액 보일까요? 17만 7,800원인데 15만 원이 흑약 후예요. 여기 다 보여요? 금액이? 급여, 비급여 다 보여요? 네. 계산해볼까요? 똑같이. 평가는 그럼 회원인 거예요? 네, 의원. 여기 밑에 의원 체크돼.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의원 돼 있어요. 비교적 2만 원을 2만 원은 검사료. 이렇게 할게요. 10만 원이 특약이고, 5만 원이랑 2만 원은 기본형이에요. 주사제 있는 약품비만 특수로 보기로 해요.
15만 원 특투로 할까요? 그게 계산하기 편하려나? 머리 아프려나? 15만 원. 이렇게 그냥 하세요.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급여가 그러면 네. 7,800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선택형 수송을 하게 되면 네. 영업료 공제를 하거나 비교 10%, 비급여 20%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병원별 공제할 때는 급여랑 비교를 합쳐서 마이너스 만 원만 하면 되는 거죠. 응, 응, 그쵸. 이제 지금 10,000원 뺀 거랑 10%, 20% 공제한 거랑 둘 중에 이제 더 큰 금액.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지금 비급여가 크죠. 네. 그래서 10,000원 뺀 것보다 이게 더 클 거예요. 아. 10%, 20%를 한 게. 음. 공제가 더 많이 될 거예요.
실수할 때. 이어야지. 비교해서 10%. 비교해서 20%. 공제한 것 중에 더 큰 금액.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계정 실손은 이제 그거 뭐고 공제하고 특약 먼저 공제하고 급여 이제 10% 비보험 20%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 돼요. 각각 급여 따로 비급여 따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다 했어요? 강북도 다 했어요? 네. 해볼까요? 일단은 신계약 10만 원 한도일 때, 10만 원이요. 10만 원, 30만 원 한도일 때는 16만 7,800원. 16만 7,800원, 실손일 때는
네, 16만 7,800원 똑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택형 상품이다. 그러면 얼마 지급해야 되죠? 14만 3,020. 14만 3,020원. 급여 10%, 비보험 20%. 이렇게 공제가 들어가고, 계정 실손 같은 경우는 얼마 지급하죠? 10만 원. 14만 5,020원? 얼마죠? 12만이죠. 얼마 나왔어요? 12만 8,020. 조금 다르네. 만 원이 더 큰가요? 10%, 20%보다? 네. 그럼 만 원 빼고. 그러면은 특약부터 계산해 볼까요? 특약은 지금 아까 전에 특투가 15만 원이라고 했죠. 그럼 15만 원이면 이제 얼마 들어가죠? 30%. 30% 들어가면은 10만 5천 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특투는 지금 10만 5천 원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금액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기본형 같은 경우는 2만 7,800원이 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 원 빼고 이제 나가니까 17,800원 이렇게 나가는 거고 유병자용 상품 같은 경우는 얼마 지급하죠? 7,800원. 왜냐하면 유병자용은 우리 특약이 보상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15만 원을 일단 떼야 돼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7,800원에서 공제가 2만 원 또는 30% 중에 더 큰 금액으로. 그래서 2만 원이 더 크죠? 그래서 2만 원 빼면은 7,800원 나오죠. 그리고 노후실손은 얼마 나가죠? 15만 5천. 얼마죠? 일단은 급여는 9만 8천 원 나왔어요. 그리고 비급여는 6,240원. 계산해볼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개 합하면 얼마죠? 10만 4,240. 10만 4,240원. 일단은 비급여부터 계산을 해보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17만 원에서 10만 원. 내가 얼마? 10만 원. 3만 원. 그럼 14만 원 나오죠? 여기서 70%. 그러면 9만 8천 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되면 급여 부분 7,800원 남죠? 그럼 여기서 80% 해서 6,240원. 그래서 총 10만 4,240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6,140원이 이어서 급여에서 80%한 거. 그러니까 7,800원에서 80%. 그리고 비급여는 성공제 3만 원하고 70%. 이렇게 보상되는 거고 4세대는 얼마 나오죠? 11만 10만 5천 원 나왔어요?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얘는 특약만 나가게 되는 거죠. 15만 원에서 30% 공제하고 10만 5천 원. 나머지는 이제 공제금 미만이죠. 비급여도 공제금 미만이고 급여도 공제금 미만이라 나갈 게 없어요. 아, 응. 선택형 실수 1, 선택형 코. 네, 그럼 특형 이제 이제 10% 20%한 거랑 병원별 공제랑 둘 중에 더 큰 금액으로 공제가 그렇게 보면 돼요. 보통 선택형은 다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대부분 표준형이라고 돼 있는 거는 80%고 그게 아닌 나머지 일반 기본 실손은 병원별로 공제를 하면 돼요. 근데 4세대에서요. 네네. 4세대에서 왜 기본형은 영원이죠? 기본형은 아까 전에 의원 가면은 우리 공제가 얼마라고 했죠? 아, 만 원이랑 20% 중에 공제가 더 큰 금액. 그리고 비급여는요? 지금도 비급여는 아, 3만 원이랑 30% 중에 공제가 더 큰 금액. 그러니까 얘는 급여가 만 원도 안 되고 비급여도 지금 2만 원만 남으니까 3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만 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응. 어? 실손이랑
예정 실손이랑 4세대. 예정 실손 4세대. 아니, 다르죠. 실손. 예정 실손은 아까 급여는 10,000원, 기본형은 10,000원 빼고 특약은 30% 공제. 응. 비교는 비급여요? 급여랑 지금 비급여 합해서 10,000원 공제가 더 크니까 공제가. 10,000원이랑 공제한 것 중에 10,000원 공제가 더 큰 거죠. 급여 7,800원이랑 비급여에 응. 20,000원. 2만 원 합쳐서 거기서 이제 10,000원 공제하고. 자세히 되니까 응. 4세대는 급여 따로, 비급여 따로, 공제가 따로 각각 들어가잖아요. 응. 헷갈리죠? 이제 2번 하면은 괜찮겠어요? 2번 4시부터 봐요. 좀 더 하고. 계속 아마 치지 않을까요? 내일은 오로지 다 계산 문제겠네요. 음. 우리 그 교육할 때 배웠죠. 자동차 보험에서 상해 의료비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나도 설명해줬고 앞전에도 배웠었죠. 이거 한번 보여주려고. 우리 자동차 사고로 갔을 때 의료비를 이제 보상하는 계약이 있잖아요. 아, 네? 자동차 이제 사고로 의료비 이제 나왔을 때 의료비를 보상 가능한 보험, 그 담보. 응. 상해 의료비. 상해 의료비 중에서 구계약이랑 신계약, 상해 의료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나온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닌 그냥 뭐 신계약 중에서도 질병 통원이나 질병 입원이나 아니면 그냥 입원 통원 의료비는 보상이 안 되고 오로지 상해 의료비만 보상을 할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에서 뭐 이렇게 처리받은 의료비들 있죠. 그럴 때 구계약에서는 우리 몇 프로 나간다고 배웠어요? 100%. 그리고 신계약 상해 의료비는 에? 50%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대인이나 자손 처리 이제 하면 의료비 처리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류를 받아서 지급을 할 거예요. 그 서류가 보통은 지금 이건 우리 회사 전산으로 이제 붙여넣는 자보 화면인데 자동차 보험 처리를 받으면 이제 지급 결의서라고 이런 서류가 나와요. 이렇게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든 뭐 타 회사의 다른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받던지 이런 지급 결의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어디 가서 치료했는지 이런 잘 보이나요? 아, 여기 이제 치료비가 나와요. 이 사람은 지금 입원을 했거든요. 1월 16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원자가 인둘이에요. 보면은 인두리가 청구를 했어요. 인두리 청구했으면 얘가 보상 가능한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보면은 입원했는데 입원 일당도 있어요. 그럼 일당도 지급을 해야 되겠죠. 하루에 이제 3만 원 갈 때 있으니까 일수대로 곱해서 지급을 하면 되고 계약을 보면은 얘는 무슨 계약일까요? 2009년 7월 1일이고 신계약이죠. 상해 의료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는 신계약 상해 의료비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나온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겠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료비에서 50% 나간다고 했죠. 그러면 50% 줘야 되겠네. 일당도 줘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보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보면은 얘가 받은 게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은 보면은 피해자의 인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두리는 이종호가 운전했는데 인두리가 이제 차 탑승이 하는 와중에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인두리가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인 거고 이제 자보 처리, 대인 처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얘가 입원을 해서 치료비가 이렇게 나왔어요. 135만 8천 18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신계약 상해 의료비였잖아요. 얘 계약이. 그러면 여기서 지급 치료비에서 50%를 해서 보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67만 9,090원 이렇게 보상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뭐 2001년도 상해의료비 계약이다. 그러면 얼마 지급해야 될까요? 105만 네, 이거 전액을 이제 100%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상해의료비 한도가 뭐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만 나갈 거고 한도가 더 높으면 전액이 다 나가겠죠. 그리고 유의해야 될 게 이제 상해의료비는 우리가 사고일로부터 며칠까지 지급이 가능하죠? 80일. 그러니까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만큼 입원하고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 계속 뭐 몸이 아프다든지 합의가 안 돼서 계속 입원하거나 외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뭐 2023년 1월 14일 날 사고가 났는데 내년까지 계속 만약에 받는다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 나중에 쭉 기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총 지급 치료비를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년 동안 받았으면. 되겠죠? 사고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딱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계약이면은 6개월까지의 50%만 주고, 구계약이면은 100% 6개월까지만 계산해서 주고, 날짜를 이제 사고일로부터 6개월까지 계산해서. 웬만하면 뭐 그런 경우가 없는데, 간혹가다 막 2장씩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면 이제 다 올리면 안 되겠죠. 과다 지급이 될 수 있으니까. 사고일로부터 지금 6개월까지 지급을. 거기 일당보다 하면 누구면 그렇죠, 그렇죠. 저거에 150.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죠, 좋은 계약이죠, 아주. 좋은 계약이죠. 기본만 특약이 뭐 다 돼요. 외래도 되고, 응. 입원도 가능하고 외래도 가능해요. 너무 좋은 계약이지 않아요? 그냥 이제 자고가 아니더라도 그냥 외래했어요. 상해로. 외래했어도 걔는 공단까지 다 나가잖아요. 총액 다 주는 거 배웠죠. 너무 좋은 계약이죠. 작업 못하겠잖아 같이 좀 하나 더 보여줄게요. 비례해서 뭐가 다른 그 정도 따로 듣는 비례. 근데 그게 보면 2009년 7월 20일이에요. 맞아 중 계약이. 이게 여기네요. 2009년 7월 20일 계약이고 상해의료비라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신계약이죠, 얘도. 그러면 뭐 자동차 보험 청구가 됐으면 의료비가 있으면 지급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유추가 되는 거죠. 보면 이렇게 들어왔으면 크게 지급할 게 나중에 아직 자본은 안 배웠잖아요. 그쵸? 자동차 보험 나중에 배울 건데 개인 처리 받거나 자손 처리 받으면 치료 지원금이라고 정액 경우 나가는 그런 담보들이 있어요. 그거랑 얘도 이제 입원을 했어요. 25, 26 입원했어요. 그럼 입원 일당도 나가겠네. 그리고 상해 의료비도 있으니까 의료비도 지급할 수 있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얘가 총 이제 의료비가 22년 11월 24일 날 사고가 나서 장관이가 또 대인 처리를 받았죠. 피해자로. 의료비가 총 합계가 257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신계약 지급을 하게 되면 50% 지급하겠죠. 그래서 128만 9천 원 정도 이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계약이라고 하면은 100% 지급이 되겠죠. 한도까지 이제 지급이 되겠죠. 257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 대인 처리나 이렇게 자손 처리를 받은 경우에 치료비가 나오면 상해 의료비는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요즘 실수 설명이 직접 그걸 합쳐서 일단 계정 실손 잠시만요. 급여 비급여.
2번은 10%, 20% 하는 거고, 그거 뭐지, 외래는 병원별 공제나 10%, 20% 중에 공제가 더 큰 금액으로. 그거랑 병원별 공제 한 거랑 두 개 비교해서. 급여 10%, 비급여 20%. 선택형처럼 똑같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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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니까 선택형 이후, 지금 16년 이후로는 다 그렇게 간다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병원별 공제한 거랑 그리고 10%, 20%, 급여 10%, 비급여 20%한 것 중에 더 큰 금액, 공제가 더 큰 금액. 그리고 특약은 특약대로 2만 원 30%나 아니면은 뭐 3만 원 30% 이런 식으로. 응. 기본적인 병원별 공제가 아닌 경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16년 이후 계약부터는. 공제가 점점 많이 되는 거죠. 계약이 가면 갈수록. 이거 하나 볼까요? 얘는 의료비는 따로 없고 보면 얘도 2005년 9월 8일 계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해 의료비가 가입돼 있다 하면은 얘도 신계약이겠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 처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50%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KB에서 보면 얘 이름이 김진이에요. 보면 운전은 권땡영이 했고 김진이가 이제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고를 당해서 대인 처리를 받은 거예요. 받았고 밑에 하단에 보면은 총 이제 의료비가 이렇게 지급됐죠, 쭉. 그래서 신계약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가량에서 이제 50% 해서 지급이 됐을 거고 구계약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100% 해서 지급이 됐을 거예요. 이제 자동차 사고는 이거 보면은 알 수 있겠죠? 네, 세분의 약관 안 봐도 돼요. 상해 의료비는 뭐 이런 그냥 총 나온 금액에서 50% 100%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가 금액이 어쨌든 아닌 거잖아요. 근데 혹시나 뭐 나중에 이거를 이제 뭐 자손이나 차상해가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거를 실손 의료비에서 이제 의료비를 보상해달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게 일반 비보험이잖아요, 자보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계산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자손이나 차상해가 가입이 아예 안 돼 있다 하면. 근데 보통은 다 가입돼 있어서 가입돼 있으면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받으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가입이 아예 안 돼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실손대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돼요. 여기서 뭐 이게 어쨌든 비보험이니까 세번에 그냥 보기보다는 정형외과 가면 뭐 여기서 공제하고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뭐 40% 주든지 계약마다 달라지겠죠. 그건 좀 복잡해지는데 근데 보통은 거의 지급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자손이나 차상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실손은 우리가 직접 수납한 금액을 보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관에도 직접 이제 자기가 본인 수납한 금액을 보상한다고 돼 있고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에서 보상받는 거는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달라고 하면 일반 실손에서는 우리 자보를 못 주잖아요. 상위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해도. 근데 간혹 실손에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자기 과실이 많아가지고 몇 프로가 있다. 몇 프로대로 보상을 해달라. 근데 그게 이제 가입돼 있으면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없고 대부분은 뭐 상해 의료 이렇게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실손이면 우리가 면책 안내를 해야 되고 대신에 뭐 일당이나 자동차 부상 치료 지원금 이거는 많이 청구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서 지급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 부상 치료 지원금이라고 담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자손 처리 받게 되면은 지급을 할 수 있어요. 보험 이제 그 급수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급수대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자부치 계약이 되게 많아서 한 사람이 여러 개 든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급할 때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해야 돼. 조금 쉬었다가 2번 할 준비 됐어요. 2번 이제 시작할까요?
네.